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비도 오고 코로나도 있고 큰일 났죠. 자, 어쩔 수 없어요. 참으시고. 지금 오는데요. 그 시흥 요금소 있죠. 딱 들어왔는데요. 차가 꽉 서 있어요. 오늘 일찍 나왔거든요. 비 온다고 일찍 나왔는데요. 웬걸요? 거기서 시흥 요금소에서 그 시흥까지 어디 장수아이 씨까지 나오는데 한 20분 걸렸어요. 그래서 엄청 밀립니다. 자, 보시고 그 프린트 한번 보세요. 지난주 복습.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기존에 있던 분들 확인해야죠. 자, 1번. 그리고 이제 복습 문제 한번 이제 볼게요. 지문만. 1번. 토지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보존인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상속인은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있다. 2번. 건물에 대하여 국가 상대로 한 확인 판결을 의하여 자기 소유권을 지명하는 자는 보존인을 신청할 수 있다. 거기 건물 체크하고요. 자, 건물은 이제 판결 나왔죠. 그럼 건물은 누구 상대로 판결 받아야죠? 국가 상대가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야지. 토지는 국가, 건물은 시군구 상대 이렇게. 2번 X. 3번. 자치구 구청장 확인에 의해서 자기 토지 소유권을 지명하는 자는 보존인을 신청할 수 있다. 자, 또 체크하세요. 구청장 확인. 자, 확인. 이 확인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 건물에서 뭐만? 이건 건물만. 그렇지. 근데 거기 이제 가운데 토지 소유권 돼 있죠? 그러니까 X지. 토지가 아니고 건물만. 기억이 살살 나죠? 자, 4번은 처음 보는 지문일 거예요. 4번은. 자, 상속 등기를 마친 후 상속인 중 1인에게 재산을 취득케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경우 경정을 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있다. 이렇게. 있다. 상속 등기니까 이제 어려운 파트가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 그다음 이제 5번. 자, 포괄유증은 수증자 명의의 등기가 없어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서 물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 포괄유증 체크하고. 자, 포괄유증은 우리 예를 뭘 들었죠? 내가 죽으면 3분의 1씩 주겠다. 3분의 1. 그럼 그게 포괄유증이죠. 그러면 포괄유증은 권리 변동 시기가 언제? 사망 시 등기한 때. 그건 이제 사망 시 그랬지. 그렇지. 그래서 그 유증의 효력 발생 시점, 그게 이제 유증자 사망 시예요.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 변동합니다. 그럼 6번. 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정보에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하고 등기필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줄 그세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죠. 실질은 무슨 등기예요? 기억이 나야 되는데 실질은 말소 등기한 종류지. 말소 등기 이렇게 했고. 또 하나 체크할 지문은 이제 원인은 진정의 회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원인 일자가 있다 없다? 원인 일자가 없어요. 새로운 기억이 아니니까. 거기 원인 일자를 기록하고 거기가 X 이렇게. 정보 첨부는 해야 되고. 됐고. 그럼 7번. 자, 말소 등기도 허용되며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틀린 게 두 군데죠. 첫 번째, 말소 등기를 또 말소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되고. 또 하나 이제 말소 등기는 원칙이 공동 단독. 공동 신청한다 그래야죠. 틀린 거 두 군데. 그럼 8번.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인 경우에 재권 판결이 되지 않고 딱 자르고 전세금 반환 증서, 영수증에 의해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또 올려보세요. 전세권 말소죠. 원칙은 공동 단독, 공동은 공동. 근데 이제 의무자가 사망하거나 의무자의 소재 불명이면 그때는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했죠. 그리고 줄 좀 그세요. 두 번째 줄. 전세금 반환 증서, 영수증. 이거 보세요. 전세금 반환 증서나 영수증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가지고 단독 신청할 수는 없다 그래야 돼. 이렇게. 그래서 하나 외우셔야 돼. 자, 말소 등기는 원칙은 공동 단독, 공동이고 의무자가 사망했을 때, 의무자의 소재 불명일 때 그때만 단독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8번이 옛날에 맞는 지문이었거든요. 지금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다음 9번. 자, 등기를 신청한 권리가 실체없어 허용되지 않는 것에도 불구하고 등기간 착오로 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등기하는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한다. 자, 줄 좀 긋게요. 자, 9번에서 첫 번째 줄 중간.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을 불구하고 등기됐죠. 이게 이제 각하사유잖아요. 각하사유 몇 호 위반? 29조 2호 위반. 2호 위반. 2호 위반을 등기부에 등기하면 그 등기 효력은 절대 무효. 절대 무효니까 발견되면 직권 말소. 직권 말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9번은 맞는 말. 5. 그러면 10번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한다. X. 자, 줄 그세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요거는 가처분이에요, 판결이에요. 그렇죠. 판결이지, 판결. 판결이니까 어떻게 신청한다? 판결 받았으니까 단독 신청한다 그래야지. 줄 그세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요거는 자, 가처분이 아니고 판결입니다. 판결이니까 이제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다음 11번.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그렇죠. 없다. 오케이. 보존 등기 가등기 X. 자, 또 봐요. 자, 보존 등기 가등기 무슨 뜻이에요? 보존 등기 하려고 가등기 한대요. 그럼 지금 현재 보존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등기부가 아예 없잖아요. 등기 못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보존 등기 가등기는 X. 이렇게. 그다음 12번. 자,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을 보존해서 할 수 있으나 딱 자르고. 서리 변소 나왔죠? 자, 서리 변소는 가등기 할 수 있다. 맞아요. 거기까지. 그 뒤에 그 청구권이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장래 확정될 것이 허용이 되는 거지. 허용된다. 이렇게. 자, 우리 수업자에 이렇게 잖아요.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아버지 아들한테요. 시험 붙으면 사무실 주기로 했죠. 자, 시험 붙으면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들이 아직 시험 안 붙었잖아요. 근데 을이요. 시험 붙으면 갑한테 사무실 달라. 요구할 수 있죠. 이 권리를 미리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가등기는 청구권은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 그래야지. 이제. 그래서 그 12번에서는 뒷달락. 거기가 X. 이렇게. 13번. 가등기는 그에 기한 본능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물권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으나 딱 자르고. 여기까지 맞죠? 자, 가등기 해도 자, 소유자는 누구예요? 아직 갑이에요. 그대로 이렇게 됐고. 그 다음 가등기 의무자의 처분을 제한하는 효력이 있다? 처분 금지요? 없다 이렇게 했지. 자, 이제 을 앞으로 가등기 했어요. 근데 거기에 갑이 병에게 부동산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지. 가등기 이제 처분 금지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래서 일단 그 지문들 한번 잘 보셔야 되고요. 자,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보시고 이제 서브노트 나왔죠? 이렇게 하세요. 이제 앞으로 이제 필기할 거 없겠죠? 서브노트 다 있으니까. 서브노트에 줄 잘 그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서브노트 내용이요. 기본서보다 내용이 더 많아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할게 내가.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필기하던 거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훨씬 내용이 많아요. 많고 대신에 좀 얘기할게요. 이제 특징이 뭔가 하면 서브노트 만들 때 박스를 하면은 양이 되게 줄어들어요. 박스를 만들 근데 뭔가 하면 요 지금 책에 만든 지문들이요. 우리 시험 나온 기출 지문들이 다 일부러 문장으로 뽑아놨어요. 박스를 안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1장과 2장 이제 보겠습니다. 자, 한번 펴보시고. 자, 일단 보시면 여기 이제 보세요. 오늘 수업 스케줄. 자, 보시면 이제 여기 할게요. 1교시에 이제 뭐 오리엔테이션 잠깐 보고 용어 정의 한번 보셔야 돼. 용어 정의.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지번에 관한 거 이렇게. 세 번째가 이제 지목. 네 번째가 이제 경계 면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내에서 보통 한 4문제쯤 나올 거예요. 5문제까지 이렇게 보시고 이제 얘는 왜 안 먹을까요? 퀴즈를 안 왔어요. 자, 보시고 이제 공시법 잡으세요. 한 말이에요. 우리 공시법 그랬죠? 자, 보시면 여기는 이제 단어가 3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 공시법인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 부동산 공시법 있다 없다? 그런 법은 없어요. 요거 뭔가 요거는 하나의 그냥 명칭일 뿐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게 뭔지 한번 따져볼게요. 첫 번째 부동산 나왔죠. 그럼 다시 부동산은 이제 뭐와 뭐가 있다? 부동산이 이제 이렇게 토지와 건물 있고. 그다음 또 이제 공시 그랬어요. 그래서 요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제
널리 보여준다. 공시입니다. 그러면 현행법상 자, 보세요. 동산에 관한 공시제도는 뭐가 있다? 그게 점유. 그럼 이제 부동산에 관한 공시제도는 그게 등기. 그래서 이제 이 공시제도가 두 가지예요. 이제 등기라는 제도가 있고 등록이 있고 이렇게 이제 이걸 묶으면 이제 법률이 나와야죠. 첫 번째 그러면 자, 토지를 등기하는 법. 요거는 무슨 법? 요게 이제 부동산 등기법. 자, 두 번째 토지를 등록을 해야죠. 자, 그러면 토지를 등록하는 법. 요거는 무슨 법? 요게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공간정보법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공간정보법.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고 또 보세요. 그러면 자, 건물 등기해야죠. 자, 그러면 건물을 등기하는 법. 요거는 뭐다? 건물을 등기한다. 이것도 부동산 등기법. 뭔가 하면 요 등기 대상은 부동산이에요. 토지 건물이 둘 다 해당합니다. 이렇게 됐고. 또 이제 또 하나 이제 건물을 등록을 해야죠. 자, 근데 건물을 등록하는 법. 요거는 무슨 법? 그거는 건축법. 근데 건축법은요. 공적인 제한이 중요하죠. 건물 지을 때. 그거는 우리가 글로 보냈어요. 부동산 공법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제 공시법 그러면 법률은 두 개 나와요. 첫 번째가 부동산 등기법. 두 번째가 이제 공간정보법. 두 개가 이제 공시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게 정식 명칭이죠. 이 두 개를 좀 묶어서 우리가 공시법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 법률이 똑같은 기능을 수행해요. 그게 공시라는 제도예요. 좀 볼게요. 자, 공시가 뭔지. 자, 갑과 을이 이제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해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을은 이제 문제가요. 자, 갑이 말해주는 거 고지고대로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봐요,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매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하겠죠. 을이라는 사람은 크게 이제 토지에 대해서 두 개 알아봐야죠. 첫 번째, 토지의 이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알아봐야죠. 한 가지고. 또 하나 보세요. 자, 그러면 매매 계약 체결하려고 해요. 그러면 을은 자,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해요, 말아요.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또 이제 전세권자가 있냐 없냐. 만약에 토지에 전세권자가 있으면 우리 토지를 사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을 수 있죠. 그럼 이제 전세권 확인해야죠. 또 자, 토지에 1억짜리 저당권이 있더라. 매매대금 다 줘야 돼요? 아니죠. 그럼 이제 을에게 자, 갑에게 갚으러 요구하거나 대금에서 1억 빼야 되겠죠. 그럼 이제 뭔가 하면 두 가지 보세요. 이제 요 매수인 을은 이제 부동산에서 크게 두 개 알아봐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제 묶어서 토지의 표시 이렇게 하나. 두 번째는 이제 밑에는 권리관계다.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제 매수인 을은 부동산에 대해서 크게 두 개 알아봐야 돼요. 첫 번째가 이제 토지의 표시 이렇게. 두 번째가 이제 권리관계.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이제 토지 표시 궁금하면 이때는 어떤 장부를 봐야 한다. 요게 이제 우리가 하던 지적 공부를 봐야죠. 또 권리관계 궁금할 때 그때는 어떤 장부를 봐야 한다. 등기부를 봐야죠. 그럼 뭔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요 두 개 장부는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알려주고 있죠. 그게 공시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지적 공부에 관한 법. 요게 뭐다? 여기가 이제 공간정보법 이렇게. 그럼 이제 등기부에 관한 법. 요게 뭐다? 여기가 부동산 등기법. 그럼 뭔가 하면 요 두 개 법률은 두 개 장부로서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다? 그게 공시예요, 공시. 이렇게 이제 공시법이고, 자 이렇게 합니다. 이제 시험 보러 가시면 이렇게 하죠. 이제 등기법 몇 문제 나와요? 여기가 이제 12문제 이렇게. 그럼 이제 공간정보법 몇 문제? 12문제. 합쳐서 24개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세법이 몇 문제? 16문제 이렇게 해서요. 공시법, 세법 묶어서 한 과목이에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목표, 자 목표. 자, 공간정보법 12문제 나옵니다. 자, 12개 나오면 자, 시험 보러 가면 12개 중에서 최소한 몇 개 맞아야 한다? 뭐 12개 그랬어. 불신의 얼굴로 바라보고 있어요. 자, 이유 말씀드릴게요. 학원 오시기 전에 사회생활 할 때요. 공간정보법 들어보신 분 거의 없어요. 이거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보세요. 뭔가요? 자, 정보법 요 자체를 시험 보는 시험 자체가 거의 없어요. 우리 시험이 제일 수 높은 시험이에요. 우리 시험 나오고요. 우리 시험 문제가 다른 시험에 나와요.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뭔가 하면 여기 12문제 나오면 최소한 11문제는 기출문제 반복이에요. 새로운 유형이 없다는 소리예요. 언제나 똑같은 문제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이제 12개 나오면은 몇 개 맞아라? 12개 맞아야 돼, 이제. 그래서 이제 가장 효자 과목이에요. 자, 또 좀 씹어야지 또. 자, 국토법 몇 개 나와요? 12개 나오죠? 이거 12개 나와요. 근데 국토법 12개 나오면은
몇 개 맞춰요? 못 맞춰. 얘는 안 그래요. 얘는요. 그게 뭔가 하면 이게 이거 이유 말씀드릴게요. 법이 양이 작아요. 양이 작기 때문에 문제를 다양하게 낼 수가 없어요. 주로 뭐 하냐면요. 말장난치기. 그거 많이 해요. 이렇게. 그거 주의하셔야 되죠. 첫 번째. 그래서 여기는 이제 쉽게 끝났어요. 이제 끝나고 그다음 이제 등기가 문제인데, 자, 등기는요. 12개 나와요. 12개 나오는데 이렇게 하세요. 등기는 좀 어려워요.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계약 체결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주면 갑이 을에게 이제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줬죠. 그럼 이제 을 보세요. 그럼요. 매매계약 체결해서 대금 주고 부동산을 받았다. 그럼 을 소유자단이다. 아직 아니죠.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그럼 이제 봐요. 민법과 등기의 관계.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사고는 누가 치고? 민법이 치고 기처리하는 게 이 등기예요. 뭔가 중요한 게 이 등기는 민법을 좀 알아야 돼요. 민법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흔히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 등기법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어려운 대신에요. 문제를 함부로 못 내요. 어려운 과목을 함부로 문제 내버리면 다 까락이에요, 그냥. 요거는 12개 나오면요. 최소한 8문제는 찍을 수 있어요. 뭔지. 자, 찍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공시법 24개 나오거든요. 자, 24개 나오면은 적어도 몇 개 맞아야 한다? 20개는 맞힐 수 있어요. 훌륭하죠? 이보다 좋은 게 어딨어? 자, 그러면 자, 20개 맞으면 몇 점? 50점. 그럼 세법 한 100개 맞으면 60 넘잖아요, 이제. 그게 돼야 돼. 근데 이제 보세요. 아주 편하게 얘기하죠? 근데 그 이유가 얘 때문에 그래요. 공간정보법. 믿을 수가 없다고? 증인들 불러줘.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효자 과목이에요. 뭔가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요 특징은 뭐냐면요. 요 법이 우리가 흔히 쓰는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특징은 뭐냐면 용어가 좀 낯설어요. 용어만 해결되면요. 저 법은 크게 어려운 법이 아니에요. 자, 보셔야 돼. 근데 이제 하나 더 먹으면 요 등기는 이제 문제는 요거예요. 등기는 진짜 어려운 법이기 때문에 문제를 함부로 못 내요. 나오는 파트가 비교적 한정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 시험에서 꽈락 제일 많은 과목이 공시법, 세법입니다. 근데 이유가 뭔가면요. 하도 안 해서 그래. 자, 봐요. 시험 공부 합니다. 이제 제가 수험생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수험 공부해요. 그럼 제일 먼저 뭐 공부해야 돼요? 민법, 개론해야죠. 이게 맞아요, 진짜. 이제 민법 개론 끝났어. 그럼 이제 그 다음 뭐 해야 돼? 무슨 공법이야, 공법이. 중개. 왠가면요, 말씀드릴게. 내가 공법을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요. 자, 근데 뭔가면 이 공법을 미리 잡아버리면요, 공법이 안 끝나요,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일 먼저 중개를 잡아야 돼. 그리고 중개는 비교적 한국말 아니에요. 그치. 중개를 잡아야 돼, 중개. 잡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그 다음 공법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공법이 빨리 끝나야 공시를 보는데 이 공법이 영원히 안 끝나. 진짜. 그러면 그냥 시험 보러 가요. 4개 공부하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학원에 있는 분들은 안 그렇지만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 우리 시험은 혼자 공부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혼자 공부하는 분들이 합격률이 안 높아요. 왠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 공법 때문에. 이게 빨리 끝나야 공시를 보겠는데 이게 마냥 늘어지니까요. 안 보고 가요. 2개. 그럼 꽈락이에요, 그냥. 그래서 꽈락 맞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얼마나 안 하면 꽈락을 맞겠어. 그렇죠? 그래서 뭔가 한번 봐요. 이거 우리 공시법이고요. 이거 하나만 잡아도 꽈락은 안 맞아요. 12개 맞으면. 그렇기 때문에 문제 고고해 이제. 그래서 이제 워낙 안 한다는 거. 그게 이제 포인트야 이제. 받고. 자,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목표 딱 잡으시고. 그러니까 목차 좀 잠깐 볼게요. 자, 목차 한 표 보시죠. 그 서브노트. 그 서브노트 거기. 자, 그 파트 1 여기 목차 한 표 보세요. 목차 이렇게. 목차 보시고. 제가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 시험법, 우리 법은요. 자, 이렇게요. 나오는 파트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 다음 일단 정신명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돼 있고. 그럼 첫 번째 이제 목차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있어요. 1장은 총칙이고요. 이렇게 하세요. 총칙 파트는 앞으로 시험 보러 하시면 요거 보셔야 돼. 용어 정의.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용어 정의는 시험이 나온다. 그런 파트는 아니에요. 최근에 하여튼 그래요. 뭔가 하면 어차피 법률 과목은 용어를 알아야 그 다음 진도가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용어 정의가 이제 가장 기본되는 사항입니다. 다 보셔야 돼요. 하나. 첫 번째로. 그럼 두 번째는 이제 2장은 토지의 등록. 자, 또 보세요. 토지의 등록. 우리 맨날 하던 거. 토지에 뭘 등록을 해요? 그 이제 토지의 표시. 그럼 또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토지 표시는 뭐가 있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좀 이따 나와요. 이제 그게 이제 2장입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보세요. 그러면 토지 표시 결정을 해야죠. 첫 번째. 자, 지번. 이 지번 파트는 시험에 매년 하나씩 나와요. 한 해 한 문제씩 딱 나와요. 그다음 이제 이 지목은 보통 한 해에 두 문제, 이렇게 두 개씩. 그럼 이제 경계 면적도 한 개씩 이렇게. 그래서 이 파트가 이제 보통 한 해에 한 네 개 정도 나와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토지 등록은 앞으로 네 개 보셔야 돼.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네 개 이렇게 이제 파트 정형님 되고. 그다음 3장 이제 지적 공부. 자, 또 보세요. 자, 처음 보는 단어는 외우는 거 아니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지적 공부는 무슨 뜻? 이렇게 하죠. 지적에 관련되는 공적인 장부. 이게 지적 공부예요. 그리고 이 지적 공부는 시험에는 요거 나와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물어보는 거. 보통 한 해에 두 문제 나와요. 봐요. 대표 문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냐 아니냐. 그게 기출문제예요. 또 나와요. 다음 중 지적도의 등록사항이냐 아니냐. 이렇게. 등록사항이 보통 한 해에 한 이제 두 문제 나옵니다. 되고. 그럼 나머지 이제 지적 공부의 공개 등 돼 있는데 이 파트는 제목 한번 잘 보시면 돼. 흔히 나오는 게 뭐 지적 공부의 공개. 또 그거 아시죠? 부동산 종합 공부. 들어봤죠? 그것도 가끔 시험 나와요. 또 하나 이제 지적 공부의 복구 절차. 이 정도가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이 뒷부분은 크게 내용이 많지는 않고요. 뭐 한 해 하나씩 나온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는 등록상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문제. 이렇게. 또 봐요. 2장의 제목은 토지의 등록 그랬죠. 3장은 지적 공부죠. 묶음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했어요. 했다. 자, 근데 그 후에 토지 표시가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없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토지 이동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토지 이동이란 말은 토지 표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랬어요.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지적 공부랑 현실이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죠. 그럼 지적 공부를 바꿔줘야지. 거기가 이제 지적 정리 파트. 근데 문제는 요 사장이 보통 문제가요 한 5개쯤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요거 해야죠. 토지 이동 사유. 이제 또 들어보세요. 자, 지난달 수업 들으신 분들. 자, 토지 이동 사유 대표 6가지 뭐 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또 하나 이제 해면성 말소 6가지.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요 사유가 보통 한 해 한 2개쯤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두 문제 주셔야 돼. 정리하고 그다음 이제 축적 변경. 요 축적 변경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토지 이동 사유예요. 사유인데 잘라놨어요. 이제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요 축적 변경도 매년 한 해 하나씩 나오고. 그다음 이제 지적 정리 파트. 그래서 이제 특징이에요. 올해 시험은 여기 지적 정리가 문제가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유가 뭔가면 자 보세요. 작년 시험이 좀 공시가 쉬웠어요. 쉽게 나왔어요. 올해가 조금 어렵게 나올 차례예요. 어렵게 나오면 여기가 시험 나와요. 정리 파트가. 느낌이 여기가 이제 올해 한 2개 내지 3개쯤 가능합니다. 지적과 파트에서 여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적 정리 파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토지 이동이고, 자, 또 보세요. 토지 이동은, 자, 토지 표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랬죠. 그럼 이제, 자, 토지 표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야죠. 그게 이제 지적 측량이에요. 지적 측량. 그럼 또 하나 문제는, 현재 우리 시험이 보세요. 지적 측량 기술자 뽑는 시험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적 측량 관련되는 테크닉한 부분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 보시면 돼. 이제 시험으로 하면 지적 측량의 대상 이렇게 한 해 하나씩 나와요. 그다음에 지적 측량의 절차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이제 지적 측량 적부 심사. 또 보세요. 지금 명칭이 지적 측량 적부 심사예요. 그러면 지적 측량 적부 심사는 무슨 뜻? 지적 측량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심사해 달라. 이게 이제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여기도 한 문제. 그래서 지적 측량 파트는 문제 나오면 이렇게 3개 나와요. 지적 측량의 대상과 절차. 또 하나 이제 적부 심사. 이렇게 보시면 돼. 처음에 이렇게 해서요. 자, 12문제 나오면 최소한 11문제는 기출문제 반복입니다. 그랬죠?
그게 그 말이에요. 뭔가 하면 나오는 파트가 상당히 한정돼 있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 법 자체가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 목차고요. 자, 목차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자, 본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또 한번 볼게요. 1장 총칙 파트인데, 총칙 파트가 이렇게 하세요. 이제 시험 보러 가시면 뭐 출제 비중은 되게 좀 떨어지는 파트예요. 파트고 대신 이제 목차 문제를 좀 적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목차는 6가지. 첫 번째가 이제 지적의 의 딱 보시면 되고, 우리 서브노트 순서 그대로입니다. 자, 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적의 목적. 세 번째가 이제 지적의 분류. 네 번째가 이제 지적의 기본 원리. 또 뭐 기본 이념 그래요. 이렇게 이제.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뭐 지적과 등기. 끝에는 용어 정의 돼 있고 이렇게 하세요. 이 파트는 여기서 이제 용어 정의. 여기가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용어 정의 파트가 이제. 네, 보시고 이제 앞에서 하나씩 한번 쭉 보고 갈게요. 자, 이제 근데 문제는 현재 한번 보세요. 지금 정식 명칭을 이렇게 적었어요. 여기 공간정보법 적어놨죠. 느닷없이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지적이라는 말이 쭉 나왔습니다. 이 지적이 뭐냐? 그걸 잠깐 보고 가야 돼요. 이유, 뭐 서브노트 보세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거기 박스에 제가 하나 적어놨어요. 법률 명칭의 변경돼 있죠. 그거 잠깐 볼게요. 외우지는 마시고. 자, 과거에는 여기를 지적법 그랬었어요. 우리 법을 지적법 이렇게 해서 표현했고. 근데 그게 이제 바뀌었어요. 13년 전에 바뀌었어요. 측량, 수로사 및 지적법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다시 바뀌었어요. 공간정보법 이렇게. 근데 문제는 우리 시험은 여기서 언제나 지적법 파트만 시험 나와요. 그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가 이제 지적의 의의가 올 건데 이렇게 잠깐 보세요. 자, 지적의 의의를 보기 전에 지적이라는 단어 이제 포인트고요. 이렇게 하세요. 지금 제가 13년 전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랬죠. 그게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법. 이게 이제 명칭이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문제가 자, 13년 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법 3개가 따로 있었어요. 측량법이 하나, 수로사법이 하나, 지적법이 하나. 별게 따로 있었어요. 우리 시험은 지적법 파트만 시험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제가 13년 전 그랬죠. 그럼 13년 전에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이모 씨. 자, 이모 씨. 자, 그럼 보세요. 그럼 그 대통령 가장 위대한 업적이 뭐예요? 이게 그래서 나온 법이에요. 그래서 봐요. 이유관계는 요 3개. 첫 번째가 측량법, 수로조사법, 지적법. 요 3개가 똑같은 목적을 추구해요. 토지를 측량하자. 근데 법 3개가 따로 있어요. 그럼 뭔가 하면 자, 사장 사업을 빨리 해야 되겠는데 법이 3개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절차가 자꾸 중복이 돼버려요. 이걸 한 개로 묶었어요. 그냥. 그래서 이게 있어요. 1편은 측량, 2편은 수로조사, 3편은 지적.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나서 사업을 쫙 한 거예요. 쉽게. 끝났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열심히 욕먹고 있죠. 그러니까 명칭만 싹 바꿨어요. 공간정보법 이렇게. 근데 문제는 우리 시험은 뭐만 나온다? 지적법 파트만 나와요. 그래서 그 지적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고 이제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지적의 의의를 자, 간단히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요 전장 안 보여줄 거예요. 자, 전장에 목차 나왔죠. 2장의 제목이 뭐였어요? 토지의 등록. 3장은 지적 공부. 국어 묶으면 의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지적의 의. 자, 지적이 뭐다? 토지를. 그렇지. 토지를 지적 공부에. 그렇죠. 등록하는 것. 이게 지적이에요. 이렇게 딱 세 단어입니다. 이제 추가할게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근데 문제. 요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합니까? 원칙은 등기관 걔 나오면 안 돼. 원칙은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죠. 근데 문제는 자, 국장이 모든 토지를 등록을 다 할 수 있다?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누구에게? 뭐 지적소관청에 위임했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게 이제 묶어서 지적에 의해요. 이렇게. 다시 여세요. 자, 다시. 자, 지적이 뭐다?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하고? 국장. 실제 등록은 지적소관청이 한다. 그래서 이 두 단어도 같이 보셔야 돼. 그래서
그 서브노트 한 장 한번 볼게요. 서브노트. 자, 여기 5페이지. 자, 협의의 3요소 돼 있죠. 1번 체크하세요. 제목만. 등록 객체는 뭐다? 토지. 토지고. 그럼 2번. 자, 등록 공부는 지적 공부 돼 있고. 3번에 등록돼 있죠. 그 등록에서 자, 그 2번 체크하세요. 자, 이 동그라미 2번. 별표 하나 딱 치고. 자, 국장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도자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 기억하세요. 등록 주체는 원칙은 누구? 국장입니다. 그게 법률 조문이에요. 우리 시험에 이제 매년 뜨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 그 밑에 기타 보실래요? 기타, 등록 주체. 자, 이제 하나 적어놨어요. 자, 지적사무는 국가사무죠. 이거 체크하세요. 국가기관장으로서의 시장군수 구청장 되어 있고, 옆에 줄 그으세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는 토지용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그럼 이제 지금 체크한 문장 2개죠. 그 2문장이 이제 법률 조문이에요. 시험에 이제 매년 뜨는 지문입니다. 체크하셔야 돼. 다시. 자, 지적이 뭐라고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한다? 국장. 실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지적의 이제 의 부분입니다. 이제 정리됐고. 테스트 끝났고요. 자, 그 다음 가시죠. 그럼 첫 번째 의 보셨고, 두 번째가 이제 요거 해야죠. 지적의 목적. 자, 목적이에요. 자,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요 목적이 이제 흔히 말하던 법률 1조의 내용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모든 법 똑같아요. 1조 내용을 아셔야 돼. 입법 목적이니까.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요 입법 목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명칭 보세요. 일단 자, 측량, 수로사 및 지적법 그랬죠? 이렇게 해서요. 과거에는 법세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랬죠. 요 세 개를 묶었어요. 한 개 법으로. 자, 묶은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입법 목적이에요. 첫 번째 보세요. 여기 첫 번째. 자, 측량과 수로사의 기준 및 절차와 뭔가 하면 요 세 개 법이 똑같은 목적을 추구해요. 그 목적이 뭐다? 그게 이제 측량이에요. 그 책에 줄 그어놓으세요. 첫 번째. 측량의 기준과 절차 정하고 하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자, 측량하고 나면 일정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를 이제 지적공부에 또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 관리해야죠. 작성 관리하고. 그다음 이제 이 둘을 통해서 이제 법률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이 세 가지예요. 그다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여기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하나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해상교통의 안전. 자, 해상교통 나왔죠. 요거 좀 생소하죠. 자, 요거 이유 말씀드릴게요. 여기 요거 있잖아요. 수로사라는 거. 요게 뭔가 하면 하천이나 바다 측량에서 해도 그리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때 나온 게 저거예요. 해상교통의 안전. 요거는 이제 지적하고 관련 없으니까 빼도 문제는 없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이렇게 5가지. 여기서 이렇게 하세요. 크게 2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 첫 번째 이제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하나. 두 번째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이 2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입법 목적입니다. 이렇게 체크하세요. 이제 2개. 그럼 뭐지 이제? 그럼 이제 집 하나 보세요. 요거요. 옛날에는 문제가 좀 나았었어요. 요 파트가. 자,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시험 나와요. 자, 법률 1조에 규정된 입법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와요. 자, 그럼 뭐예요? 1, 2, 3, 4, 5 쓰고 여기를 싹 바꿔놔. 국토의 효율적 개발 요렇게. 그러면 몇 번? 자, 근데 봐요. 5번? 왜 또 5번이 나서 또? 자, 봐요. 관리랑 개발이랑 같아 달라요? 달라요. 뭔가 하면 보세요. 현재 지적법은요. 이 토지가 어떻게 있다. 상태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면. 이제 도시개발법, 국토법에서 개발 얘기가 나오겠죠? 여기 언제나 이게 관리가 와야 돼. 시험에 개발로 자주 시험 냅니다. 이렇게. 그렇게 시험 나왔어요. 한동안. 또 이제 더 옛날 문제 한번 보세요. 자, 또 볼게요. 자, 법률 1조에 규정된 입법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 요거 싹 지우고 5번 쓰고 4번에 요거 싹 지우고 이렇게 하세요. 공공복리 증진. 몇 번? 자, 근데 봐요. 공공복리 증진 좋은 말 아니? 근데 왜 답이야? 거기 없잖아.
그래요. 그 뭔가 봐요. 말씀에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옛날 시험 문제는요, 보세요. 정답은요, 틀린 말, 나쁜 말을 주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다 좋은 말을 줘요. 근데 법의 규정이 없지요. 그래서 그렇게 내면 속으로 다 웃고 있지만 못 풉니다. 또 다 좋은 말이잖아.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정확히 아셔야 돼. 두 가지. 이렇게 하세요. 이제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하나. 또 하나 뭐다?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두 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입법 목적입니다. 이렇게 주시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지적의 분류. 이렇게 하세요. 이 분류 파트는 요즘 최근 이제 스타일이요. 문제를 내거나 그런 파트는 못 돼요. 네, 이렇게 할게요. 이제 오늘 수업 한번 하고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네, 들어만 놓으세요. 자, 보시고 지적의 분류. 자, 다들 좀 적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세요. 외우시거나 그러지 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보시고 이제 세 번째 자, 지적의 분류인데 이렇게 하세요. 이제 그냥 들으시면서 이제 용어 뜻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자, 이렇게 합니다. 요 지적의 분류는 다시 우리가 4개로 자를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이제 잘라서 그게 이제 4개 나와요. 첫 번째 이제 요거예요. 역사적 발전 과정. 역사적 발전 과정. 그 책에 줄만 하고 오세요. 하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걸 거예요. 이제 경계 표시 방법. 경계 표시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그럼 세 번째가 이제 등록 차원에 따라서. 이렇게. 또 하나 이제 등록 의무에 따라서. 크게 이렇게 이제 기억하세요. 이 지적의 분류는 이렇게 크게 이제 4개로 자릅니다. 보시고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요가 써요. 역사적 발전 과정. 자, 요 말이죠. 지적 제도가 이제 어떻게 발전하는가. 이유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지적이 뭐라고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근데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한다? 국장 그랬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국장이 토지를 지적구에 등록을 왜 했어요? 지적 공부를 뭐 하려고? 에이, 그래 세금 거들라고 그거야. 그래서 이제 발전 과정 여기 세 개 잘라요.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세지적 이렇게.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요. 법지적. 그다음 이제 다목적 지적이다. 자 보세요. 지적제도 발생 이유는 언제나 모든 나라 똑같아요. 언제나 세금이에요. 세금. 지적 공부를 뭐 한다? 세금 걷자 그 말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세금 나왔어 이제. 그다음 이제 시간이 쭉 흘러서 이제 18세기, 19세기 왔어요. 근대 국가. 이렇게 하겠죠. 국가가 국민한테 세금 내라 그래요. 국민이 막 대들어.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냐 막 이렇게 돼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세금 거둘라고 지적구 뒀다 이렇게 하면 국민이 호응을 해요, 안 해요? 호응을 안 해요. 살짝 바꿔야지. 이제 국가가 지적 공부를 왜 만들었다? 그렇지.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법지적이에요. 그다음 이제 한 1950년 이후에 새롭게 나와요. 어떻게 지적제도가 자, 세금이나 법만 추구하냐? 이것도 포함시키고 토지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종합하자.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다목적 지적입니다. 3단계. 그래서 이렇게 명칭 보시고요. 자, 뭐 굳이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이거. 자, 세지적 보세요. 자, 세지적은 좀 전에 우리가 토지 표시 6가지 있죠. 6가지 뭐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가지.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자, 세지적 제도 하에서는 토지 표시에서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세금 걷자 뭐 따라서? 면적 따라서. 여기 면적 중심입니다. 그렇죠. 그럼 또 보세요. 법지적은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해야죠. 그럼 법지적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경계가 나와야지. 경계가 정해지면 소유권이 이제 나눠질 거니까 이렇게 이제 용어도 보시면 되고. 다목적은 명칭 한번 보세요. 다목적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하세요. 동의어, 종합지적, 통합지적, 경제지적 쭉 쓰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는 파트지 열심히 외우시거나 그럴 내용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하나. 자, 두 번째는 경계 표시 방법. 이거죠 이제. 경계를 어떻게 표시하는가. 다시 이제 2가지. 여기는 이제 도해지적이 있고, 그다음 이제 좌표지적이 있다. 이거 나와야죠. 자, 그럼 봐요. 자, 도해 무슨 뜻? 즉 그림으로 풀어놨다. 이게 이제 도해지적. 그럼 봐요. 인접한 토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갑의 토지랑 을의 토지. 도면을 딱 보면은 경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죠. 자, 이게 뭐다? 이게 도해지적. 또 이제 좌표지적은 뭔가 하면요. 갑의 토지에 이렇게 경계에 점을 찍어요. 이렇게 이제. 이 점들의 이제 좌표를 구합니다. 그래서 좌표 가지고 수학적 계산한다. 이게 뭐다? 이게 좌표지적. 이제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자, 도해지적.
경계를 그림으로 그려놨죠. 그럼 도해 지역의 장점은 뭐예요? 자, 도면 딱 보니까 경계를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렇게 하겠지. 시각적 파악이 용이하다. 이렇게. 그러고. 근데 문제는 보세요. 자, 제 토지가 교실만한 크기예요. 그러면 교실과 똑같은 크기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도면 그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축척으로 줄여야죠? 그래서 자, 요거 하셔야 되죠. 요거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축척이 500분의 1이래요. 무슨 뜻이에요? 500분의 1. 그렇지. 자, 이게요. 지도의 1cm는 얼마? 500cm. 몇 미터? 5미터. 요거 알아야 돼요, 요거. 보세요. 500분의 1 이 말은 요거예요. 실제로 5미터가 지도에 얼마다? 1cm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밀한 지적도예요. 자, 근데 또 보세요. 그럼 축척이 6000분의 1이 돼. 무슨 뜻? 지도의 1cm는 6000cm. 자, 몇 미터? 60미터. 그럼 보세요. 6000분의 1 말은 지도의 1cm가 실제 얼마다? 60m답니다. 상상이 돼요? 그럼 이제 봐요. 학교 운동장이 있죠. 운동장이 한 변이 120m예요. 그 운동장을 6000분의 1로 딱 그리면 자, 그 한 변은 몇 cm로 그린다? 그렇죠? 60m가 1cm니까 120m는 2cm. 그럼 봐요. 운동장을 요만하게 딱 그려놓으면 내 토지를 똑같은 면과 똑같은 비로 똑같이 줄기 쉽다 어렵다?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요 도해 지역의 단점은 뭐다? 그치, 정밀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정밀도 올려야죠. 그래서 나온 게 좌표지역입니다. 좌표지적.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갑의 토지인데 여기 점을 다 찍었어요. 경계점을. 이 점에 이제 좌표를 구합니다. 그래서 좌표를 구해서 수학적 계산한다. 그게 이제 좌표지적. 보시면 되고. 그러면 좌표지적의 장점은 뭐다? 정밀도가 높다. 단점은 비용 많이 들겠지. 또 그리고 보세요. 막 이상한 숫자가 쓰여 있어요.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용어에서 이제 한 번쯤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다음 또 이제 등록 차원. 다시 이거 잘라야죠. 두 개. 여기는 이제 2차원 지적이 있고, 그다음 이제 3차원 지적이 있다. 2차원, 3차원. 2차원 지적은 다른 말로 그렇게 불러요. 이제 수평 지적, 평면 지적. 우리 흔히 말하던 요 도면. 도면은 토지를 이렇게 평평하게 딱 그려놨죠. 요게 뭐다? 요게 2차원 지적. 이렇게 됐고. 그다음 이제 3차원 지적은 뭔가 하면 여기다 이제 높이까지 한번 나타내보자. 높이까지. 그런 거 봤어요? 자, TV 가끔 나와요. 어느 강에다가 이제 다리를 놓는다. 이렇게. 그럼 이 다리를 이제 그래픽 처리해가지고 실제처럼 딱 보여주죠. 있는 것처럼. 요게 뭐다? 이제 3차원 지적. 이게요. 입체 지적, 공간 지적. 이렇게 합니다. 이제 명칭 보시면 되고. 근데 문제는 볼게요. 그러면 자, 2차원 지적이죠. 우리 언제나 요 2차원 지적은 지표 면만 다룹니다. 그럼 문제 하나 보세요. 자, 여기가 한강. 그럼 봐요. 한강 지역에 지적도를 딱 뗐어요. 이제 지적도를 뗐어요. 그때는 그냥 한강 다리는 이렇게 그렸다 잘랐다. 지적도에 한강 다리는 그렸다 잘랐다. 왜 잘랐다? 왜 잘랐어? 자른 거 맞아. 잘랐으니까 물어보겠지. 안 그려. 왜 안 그래요? 봐요. 이 지적은 언제나 우리 2차원 지적 그랬죠? 이거 언제나 지표면만 달아요. 한강은 한강 수면이 지표면이죠. 다리는 공중에 붕 떠 있잖아요. 이거 다리가 토지예요? 아니죠. 안 그리는 거죠. 그게 여기 이제 이것 때문에 2차원이죠. 그럼 또 하나 문제점. 우리가 보세요. 지적도를 떼보면 지하도로, 고가도로, 지적도에 그릴까 말까요? 안 그래요. 왜 안 그래요? 그렇죠. 지표면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있어요. 요즘 보면 그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갔더니 어떤 분이 질문을 올려놨어요. 왜 지적법에서 지하도로나 고가도로는 도로를 안 칩니까? 라고 질문을 올려놨더라고요. 그 나한테 한 질문이 아니더라고. 다 대답 안 했어. 그랬더니 이제 딴 사람들이 답을 막 달아놨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주 막 지 맘대로 막 적어놨어요. 그럼 봐요. 그럼 지적법상 지하도로나 고가도로는 왜 도로가 아닐까요? 우리는 언제나 지표면만 다룬다고. 그러니까 지하도로나 고가도로는 지표면이 아니죠? 그러니까 도로가 아닌 거죠. 그 이유에 이제. 우리나라 2차원적이에요.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명칭 보시면 되고. 그럼 등록 의무는 또 잘라요. 두 개 이제. 잘라서 여기 이제
소극적 지적이 있고, 그다음 이제 적극적 지적이 있다. 이렇게. 자, 소극적 무슨 뜻? 소유자가 신청하면 국가가 억지로 해준다가 소극적이고, 적극적은 국가가 공권력으로 강제동한다가 적극적이 되는 거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렇게 보시고 이제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취하는 방식이 있죠. 그거 한번 봐야죠. 첫 번째, 역사적 발전 과정. 자, 우리나라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 무슨 적을 취한다? 그렇지. 누가 물어보면 법지적 그러세요. 누가 물어보면 저기 쓰여있잖아. 1조에 국민의 소유권을 보한다라고 쓰여있지. 근데 실제로는 무슨 지적? 세지적이에요. 근데 그거는 다 보세요. 그거는 어느 나라나 똑같아. 법상은 법지적, 실질은 세지적. 첫 번째고, 두 번째, 경계 표시 방법. 원칙은 무슨 지적? 원칙은 도외지적. 지적도 임야도가 대표장부니까. 근데 문제가요, 예외적으로 무슨 적도 취하고 있다? 그렇죠. 예외적으로 좌표직도 취하고 있습니다. 또 물어봐야지. 자, 그럼 문제. 우리나라 예외적으로 좌표지적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장부가 뭐가 있다? 오케이. 그게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 거기 이제 좌표 가지고 관리하고 있죠. 원칙과 예외. 자, 그 다음 또 등록 차원, 2차원, 3차원, 2차원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 등록 의무, 소극, 적극? 우리는 적극. 토지 등록은 원래 누구 역할? 국가 역할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명칭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뭔가 하면 이 파트가 이제 문제요. 자, 문제를 빈번히 내거나 그런 파트가 아니에요. 그냥 용어 뜻만 아시면 돼요. 됐고.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밑에 네 번째 이제 여기 요거 해야죠. 지적의 기본 원리, 또 기본 이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데 명칭 5가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칭 보고 갈게요. 자, 첫 번째, 지적 국정주의. 자, 맨날 하는 말. 처음 보는 단어는 외운다가 아니고 잘라야지. 그럼 봐요. 지적 국정주의는 무슨 뜻? 지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정해주자. 또 이제 이렇게 써요. 지금 자, 지적에 관한 사항 그랬죠? 이건 다른 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토지 표시. 토지 표시는 누가 결정한다? 국가가 정해주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지적 국정주의. 그 제목 체크하셔야 돼. 이걸 알고 있어야 돼. 7페이지 있습니다. 7페이지. 5번에 1번. 지적 국정주의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지적 형식주의. 다른 말 또 이렇게 해요. 지적 등록주의예요. 요거 용어정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갑의 토지가 지적 공부의 지목이 전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현재 대로 쓰고 있어요. 자, 보세요. 갑의 토지가 지적 공부에는 지목이 전으로 쓰여 있고 현재 대로 쓰고 있다. 이 토지는 지목이 뭐다? 아직까지는 전이에요. 전. 등록한 대로 가야 돼. 이 토지는 이제 언제 지목이 대가 된다? 대로 등록한 때. 이렇게 묶으세요. 묶어서 자, 지적 관련되는 사항이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효력 발생, 등록이라는 형식을 요한다. 이렇게 하세요. 묶으세요. 지적 관련되는 사항이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등록이라는 형식을 요한다. 이 용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용어 뜻. 그럼 세 번째가 이제 자, 지적 공개주의. 자, 또 보세요. 자, 지적 공개주의는 무슨 뜻? 지적에 관한 사항 어떻게? 공개해주자. 이제 지적 공개주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자, 실질적 심사주의인데 이렇게 하세요. 자, 이제 자, 등기법은 우리나라는 무슨 심사주의? 등기법. 형식적 심사주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등기관은요, 의리가 좋은 서류원 심사할 수 있죠. 등기는 서면 심사니까 그래서요. 형식적 심사주의고, 지적은 무슨 주의다? 실질적 심사주의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 자, 그럼 봐봐요. 사건. 갑의 토지가 지목이 전인데 대로 쓰고 있죠. 그럼 갑은요, 이제 소관청에 딱 가서, 지적 소관청에 가서 지목 변경 신청을 해야죠. 그럼 문제는, 자, 갑이 소관청에 지목 변경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죠. 이상 없어요. 심사해 보니까 서류가. 이상 없으면 지목을 무조건 대로 바꿔준다? 아니면 몰래 나가서 확인하고 바꿔준다? 확인까지 해야 돼요. 그럼 지적 소관청은 갑이 가져온 서류 심사했죠. 실질상 또 확인했죠. 묶어서 무슨 주의다? 이게 이제 실질적 심사주의예요. 지적과 등기 차이 있죠. 이렇게. 다시. 자, 지적은 등기는 무슨 심사주의고? 형식적 심사하고. 그다음 이제 지적은 실질적 심사한다. 이렇게 이제 명칭하는 명칭. 이렇게 이제.
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자, 직권 등록주의다. 직권. 아까 했어요. 토지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한다? 국장이 그랬죠? 국가 역할이죠. 이제 직권 등록주의다. 무조건 이제 이렇게 하세요. 5가지인데 5개 묶어서 우리 흔히 그렇게 해요. 여기 묶어서 지적의 5대 이념 그래요. 5대 이념.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또 앞줄 자 묶어서 또 지지실직 그러지 말고 이렇게 이제 묶어서 이렇게 해요. 국형공 이렇게 실직 이렇게 하세요. 국형공 실직 5개 묶어서 그렇게 불러요. 지적의 5대 이념 그래요. 5대 이념 5가지니까 이렇게 주셨고 여기까지 보시고 그거 하나 더 마저 보고 갈게요. 밑에 6번에 가면 지적과 등기 특성 비교 있죠. 그 박스는 아직은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자, 다시 이제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에 자, 등기부도 있고 대장도 있다. 이거 맨날 보던 거죠. 다시 이제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에 등기부도 있고 대장도 있다. 그러면 앞으로 권리는 뭐가 기준이고? 그렇지. 등기 중심이고. 권리 관계는. 그다음 이제 토지 표시는 뭐가 중심이다? 대장 중심이다. 요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그 책에 있는 박스는 나중에 보시고 요거 기억하세요. 이제 양자의 관계. 또 이제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또 쓰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문제. 이제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을은요. 자 등기 먼저 해요. 대장 먼저 바꿔요. 자 권리 파트니까 등기 먼저 했다. 그럼 이제 등기소가 소환청에다가 대장 소유자 을로 바꿔라 알려줘야죠. 알려주면 요걸 뭐라 부른다? 무슨 촉탁 맨날 촉탁은. 요게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줄 거 빨리. 쓸 준비해서 내가 미리 제껴놨어 지금. 잠깐하세요. 거기 뭐라 부른다?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통지 딱 들어오면 요 소관청에 보세요. 소유자 을이구나. 통지를 믿을 수 있다 없다? 그럼 바꿔주는 거예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토지 표시가 다 바뀌었어요. 토지 표시가. 그러면 등기 먼저 대장 먼저. 대장 먼저. 그럼 이제 보세요. 대장을 바꿨다. 그럼 등기소가 표시 바뀐 거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이때가 이제 대장은 소관청에서 등기소 알려줘야죠. 토지 표시 바꿔 알려줍니다. 요게 그 좋아하는 촉탁이야. 봐. 촉탁이 뭔가 하면 국가기관이 지금 등기를 신청했잖아요. 요게 뭐다? 이게 촉탁이지 이게 이제. 촉탁 우리가 하는 거예요. 등기 촉탁. 요거는 이제 국가기관이 등기를 신청한다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박스 하나 보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박스는 아직은 보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명칭도 체크하세요. 다시. 자, 등기소가 소유자 알려줘요. 소유자 을로 바꿔라. 알려주는 거. 요거를 뭐라 부른다?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한 가지고. 또 이제 토지 표시 바뀌면 이제 등기소를 알려줘야죠. 알려주는 거. 요게 뭐다? 등기 촉탁. 여기까지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일단 여기는 이렇게 하세요. 일단 목적을 한번 읽어 보셔야 돼. 5가지 목적.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 원리 있죠? 뭐 요거 정도는 간단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용어 정의 볼게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